와하비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엄격함, 보수성, 여성 억압, 종교 경찰, 술 금지, 영화관 금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우디 왕국을 이해하려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왜 사우드 가문은 이 종교 운동과 손을 잡았을까요? 왜 단순히 칼로 부족을 제압하는 길만 가지 않았을까요? 왜 한 가문이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신앙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우디 권력의 뿌리에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칼과 신앙이 서로를 필요로 했던 오래된 동맹이 있었습니다. 1902년 리야드를 되찾은 압둘 아지즈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시를 점령한 뒤 그 점령을 어떻게 정당한 통치로 바꾸느냐였습니다. 그는 마스막 요새를 장악했고 라쉬드 가문이 세운 대리 지배자를 제거했고 사우드 가문의 이름을 다시 리야드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리야드 사람들과 주변 부족들은 압두라지즈가 정말 강한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를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무릎 꿇음을 질서라고 믿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폭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려면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지배는 단순히 누군가가 힘이 세서 명령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명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여기고 그 지배를 우연한 폭력이 아니라 질서라고 믿을 때 훨씬 강해집니다. 압두라지즈에게 와하비즘은 바로 그런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말보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은 훨씬 강했습니다. 전자는 승자의 선언이지만 후자는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명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의 뿌리는 압두라지즈 시대보다 훨씬 앞선 18세기 나즈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나즈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아시스와 부족, 작은 정착지들이 흩어져 있는 내륙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라는 종교 개혁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슬람 공동체가 본래의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성인 숭배, 무덤 방문, 지역 관습과 결합한 종교 실천을 문제 삼았고 신은 오직 하나이며 예배와 복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한다는 타우히드, 곧 유일신 신앙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습이 허용되는가, 어떤 권위가 인정되는가, 누가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가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1744년 무렵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는 디리아의 지도자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와 결합합니다. 이 만남이 사우드, 와하브 동맹의 출발점으로 기억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븐 압둘 와하브에게는 신앙 개혁의 언어와 종교적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넓은 지역에 실현할 군사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이븐 사우드에게는 지역 권력과 무력이 있었지만 부족 사회를 넘어 더 큰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성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서 사우드 가문의 정복은 단순한 세력 확장이 아니라 신앙을 정화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징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상징 자본은 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권위로 인정해주는 힘입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면 그것은 약탈이나 패권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 질서의 회복이라는 언어로 설명되면 전혀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폭력은 여전히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폭력은 공동체를 정화하고 질서를 세우는 행위로 포장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와 권력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종교는 칼에 명분을 주고 칼은 종교 개혁에 현실의 힘을 줍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위선이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사우드 가문에게 와하비즘은 단순한 선전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였고 공동체의 규범을 세우는 기준이었고 적과 아군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개혁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와 저항하는 자가 구분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강한 동원력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갈등도 만들었습니다. 나즈드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 결합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즈드는 부유한 항구 도시도 아니었고 외부 사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개방적 교역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정착지가 흩어져 있고 부족 간 경쟁이 치열한 내륙 사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규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적을수록 질서의 붕괴는 곧 생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종교적 엄격함은 단순히 관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즈드의 규칙은 법전과 관료제만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규범, 부족의 명예, 보호와 복종의 관계, 전리품 분배, 혼인 동맹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와하비즘은 이 복잡한 규칙들 위에 더 넓은 윤리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부족마다 다른 관습과 이해관계를 하나의 종교적 기준 아래 놓으려 한 것입니다. 행정력과 재정이 약한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관료제보다 강력한 신념 체계가 먼저 사람들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드 가문과 와하비즘의 동맹은 디리아 토후국, 사우디 제1왕국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충돌도 불러왔습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사우드, 와하브 세력은 나즈드를 넘어 세력을 넓혔고 1803년과 1804년에는 메카와 메디나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오스만 술탄은 단순한 세속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칼리프로서의 권위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오스만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나즈드의 내륙 권력이 성지를 장악한 순간 그것은 지역 반란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상징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결국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 파샤 세력을 활용해 사우드, 와하브 세력을 제압합니다. 1818년 디리아가 함락되면서 사우디 제1왕국이 무너집니다. 이 장면은 사우디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사우드, 와하브 동맹은 강력한 팽창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성지와 제국 질서에 도전하는 순간 거대한 반격을 불러왔습니다. 권력의 명분은 힘을 키우지만 동시에 적도 키웁니다. 그럼에도 이 동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고 다시 약해졌다가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와하비즘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가문의 정체성으로 남았습니다. 압두라지즈가 1902년 리야드를 되찾았을 때 그가 다시 호출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역사적 자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권력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동맹의 기억을 다시 현재로 불러온 것입니다. 사우드 가문은 단순히 리야드를 차지하려는 가문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질서를 세우는 정치 세력이다. 이 메시지는 나즈드 사회에서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 권력이 왜 종교와 손잡는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비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매 순간 군사력으로 감시하고 강제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내면화하면 권력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합니다. 외부의 감시가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만들고 복종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로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드 가문에게 와하비즘은 통치 비용을 낮추는 규범 체계이자 전쟁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신념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언제나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왕권의 정당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현실 정치를 위해 타협하려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신앙의 원칙에 맞는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외부 세력과 협상할 때 종교적 열정으로 동원된 전사들은 그것을 배신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훗날 이크완이 압두라지즈에게 반기를 든 것도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건국을 돕는 데 유용했던 종교적 동원력이 국가가 안정과 외교를 필요로 하는 순간 통제하기 어려운 힘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드, 와하브 동맹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장 속의 공존이었습니다. 왕권은 종교를 필요로 했고 종교 권위는 왕권의 보호와 군사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영토와 외교와 세력 균형을 계산해야 했고 종교 권위는 신앙의 순수성과 규범의 일관성을 중시했습니다. 이 차이가 때로는 조화를 만들고 때로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맹이 현대 사우디 사회에 남긴 흔적은 매우 깊습니다. 술 금지, 공공장소의 엄격한 도덕 규범, 오랫동안 이어졌던 영화관 금지, 성별 분리, 종교 경찰의 활동, 샤리아를 국가 질서의 핵심으로 삼는 방식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신앙의 언어로 사회를 규율해온 긴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시대에 들어서며 영화관을 다시 열고 여성 운전을 허용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우며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과거 구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일도 정치적으로 거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지 관리와 와하비즘의 결합은 사우디 왕권의 독특한 이중성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나즈드의 종교 개혁 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하면서 전 세계 무슬림을 상대로 자신을 성지의 관리자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나즈드식 엄격한 종교 해석과 헤자즈의 국제적이고 다양한 순례 전통은 원래 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왕권은 이 둘을 하나의 국가 안에 묶어야 했습니다. 내륙의 종교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슬람 세계 전체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종교 정치는 항상 내부 규율과 외부 대표성 사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압두라지즈의 입장에서 보면 와하비즘은 리야드 이후의 권력 확대에 필수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부족을 하나씩 설득해야 했고 라시드 가문과 경쟁해야 했고 언젠가는 헤자즈의 하심 가문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단순한 가문 대 가문의 경쟁만으로는 이런 긴 싸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더 큰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사우드 가문이 권력을 원한다는 말보다 올바른 이슬람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이 훨씬 강한 동원력을 가졌습니다. 사우디 국기를 보면 이 결합이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바탕 위에는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 샤하다가 있고 그 아래에는 칼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종교적 정통성을 상징하고 칼은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하는 정치적 강제력을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우디라는 국가는 자신을 단순한 영토 국가로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권력이 함께 작동하는 질서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칼만 있으면 폭력이고 신앙만 있으면 정치적 힘이 부족합니다. 사우디 건국의 핵심은 이 둘이 함께 놓였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이 동맹을 바라보면 불편한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종교가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될 때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올바른 신앙을 정의하려 할 때 다양한 해석과 생활 방식은 어디로 가는가? 왕권이 종교를 보호한다고 말할 때 그 종교 권위는 왕권을 비판할 수 있는가? 사우디 현대사에서도 반복됩니다. 1979년 메카 대사원 점령 사건, 이란 혁명 이후 사우디의 보수화, 오일머니를 통한 와하비즘의 국제적 확산,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사회개혁까지 모두 이 오래된 동맹의 그림자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동맹이 20세기와 21세기에도 계속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우드 가문은 와하비즘과 손잡았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같았기 때문만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 힘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종교 개혁 운동에 군사력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와하비즘은 사우드 가문에게 정복을 정당화하는 언어와 공동체를 규율하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이 결합은 부족 사회를 넘어 더 큰 정치 질서를 만들 수 있게 했고 리야드의 지역 권력을 나즈드의 패권으로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왕국으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축복이자 부담이었습니다. 권력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권력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왕권의 정당성을 주었지만 왕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도덕적 감시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동원하는 힘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가 국경과 외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의 역사는 바로 이 긴장 위에서 전개됩니다. 종교가 왕권을 세우고 왕권이 종교를 보호하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리야드를 되찾은 압두라지즈는 이 오래된 동맹을 다시 현실 정치의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도시 하나를 차지한 청년에서 나즈드의 지배자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칼뿐 아니라 마음과 믿음까지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족의 충성은 보상과 보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을 더 큰 공동체의 이름으로 묶어내려면 종교적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우드 가문의 권력은
다시 신앙의 언어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합은 훗날 사우디라는 국가의 상징 속에도 새겨집니다. 초록색 바탕, 신앙 고백, 그리고 칼.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국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우디 국기에는 샤하다와 칼이 함께 들어갔을까요? 그 상징을 읽으면 이 왕국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가 보입니다.